이렇게 상속이라는 게 집안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집안을 지킬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한 일인데요. 그 슬기로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유언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유언장 혹시 써보신 분 계실까요? 방송에서 한두 번 써봤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상속은 어떻게 한다고 썼어? 상속은 뭐 반려견까지 다 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사실 처음에 이제 유언을 생각하게 된 거는 셋째 낳고 구안하사가 와가지고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먹었던 게 이거는 죽음도 갑자기 나에게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언장을 쓰고 나니까 좀 삶이 더 이렇게 분명해졌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돈이 필요한가 이게 좀 계산이 되더라고요. 뭐 이런 게 해서 삶의 플랜이 조금 달라지고 좋은 효과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은 유언의 방식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그다음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자필, 공정증서에 의한 경우, 녹음 이 정도 이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써도 공증 안 받아도 효력이 있어요. 지장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장 찍어 그런 요건을 갖춰야지. 네, 그래서 날짜 기재하고 내용 잘 적고 그다음에 인적사항 잘 적고 주소를 적으셔야 돼요. 주소를 써야 네, 돼요? 주소를 적어야 돼요. 유언장 주소 왜 왜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거 안 적어도 되지 않냐? 저 굳이 지장만 주소가. 찍으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 주소 적어야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도 못 갖출 정도면 그분은 그때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 거 아니야? 그분 혹시 치매 있었던 거 아니야? 너 이거 적은 거 맞아 하고.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면은 주소 외우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 변호사님 지금 주소도 적고 도장도 찍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녹음기 가지고 녹음을 네. 해놓는 거는요? 그래서 요새 많이 스마트폰으로 유언하시는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에 노트 기능이 있잖아요. 요건 안 돼요. 왜냐하면 자필 증서가 아니라서. 목소리 근데 녹음. 녹음은 돼요. 영상은 더 영상도 되죠. 중요하죠? 녹음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증인이 필요해요. 그 녹음이나 영상 안에 증인이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유언한 거 맞아요, 들었어요, 이대로 녹음이 됐어요,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그 됩니다. 옆에서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누군가 옆에 같이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그게 근데 뭐 재산이 없어도 유언장을 쓸 네. 가치가 있을까요?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채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녀들이 또 괜히 시달릴 수가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상속인들을 위한 배려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있네요. 유언장을 혹시라도 아내랑 같이 이게 뭔가가 불에 사고가 생겼다 이러면 제 강아지가 있거든요. 5월이라고. 네. 혼자 있는데 누가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외삼촌도 계시고 이모들도 계신데 저한테는 부모님이랑 다름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유언장을 쓰면서 강아지를 좀 잘 맡아달라. 누구에 맡았는데 대신에 그분에게는 더 많은 이렇게 좀 재산을 드리겠다. 상속을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그게 다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제가 처음으로 유언장을 받아서 보관하게 된 유언장이 바로 반려견을 위한 유언장이었어요. 실제 있구나. 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제 친구가 좀 유난을 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곧 있으면은 지금 약 700만 가구라고 하니까 유언을 저희 사무실에 쓰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1인 가구세요. 정말 나를 지켜준 거는 내 반려견이었다, 내 반려묘였다, 이런 분들이 정말 늘어나고 계시고요. 이와 관련한 유언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럼 그 강아지들이 그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써요? 걔는 계좌 어떻게 터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 또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인격을 부여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안 됩니다. 어떻게 간접적으로 하냐면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키워달라고. 이 반려견을 보살펴달라는 내용으로 유언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법률적으로 고급지게 얘기를 하면 부담부 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하면서 재산을 증여하는데 이런 부담을 지우는 거죠. 반려견을 잘 키울.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반려견을 잘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어떻게 아냐?
이해와 관련해서 이 유증 조건을 잘 지키는지는 다른 상속인의 지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보거나 아니면은 유언 집행자를 정해 놓으면 그 집행자가 이걸 잘 이행하는지를 보고 안 하면은 이행하라는 소송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유증을 취소하거나 이런 절차를 할 수 있게 유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보살필 이유가 없으니까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의 소유로 귀속될 확률이 크죠. 아니면은 이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의 지위가 없으면 그거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의 귀속이 될 수가 있죠. 야, 근데 여기서 유증이라는 게 갑자기 또 궁금해진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네. 뭐 영상이나 이런 걸로 뭐 이쪽에 있는 논을 둘째에게 주겠다. 근데 둘째 너는 너무 좀 비만이다. 근데 건강이 걱정된다. 네. 이거를 물려줄 테니 다이어트를 꼭 해서 꼭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예,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다이어트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상력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못 받을까요? 그걸 조건을 네. 걸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다이어트의 기준이 뭔가 건강한가의 기준이 뭔가가 애매모호합니다. 네. 그러면은 무효인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요. 오, 또 예를 있어요? 들어서 며느리한테 재산을 좀 주고 싶어요. 아들이 먼저 사망을 해서 이런 조건을 거는 겁니다. 재혼하지 말아라. 그런 경우 있어요. 네. 그러나 그거는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자유를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상은 미풍양속을 반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무효인 겁니다. 네. 그리고 반대는 아니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처하고는 이미 떨어져 산 지가 되게 오래예요. 그래서 이 집을 누구에게 주고 싶냐? 내 바로 옆을 지키는 애인한테 주고 싶은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면서 조건이 이 애인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를 지속시키는 게 조건이에요. 마지막까지 나를 보살펴주고 이런 불륜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조건이에요. 자, 그런 내용으로 유언을 했다. 유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불륜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켜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조건을 건다면 이런 유증은 무효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 내가 주는데 그동안에 나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걸 고생했어 라고 하고 주는 거. 뭐 이거는 괜찮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달거나 했을 때 그 조건과 관련해서 이게 유효인 조건이냐 무효인 조건이냐 이런 부분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